자, 오늘은 일러스트로 들어와서 일러스트에서 심볼과 로고를 만들고 엠블렘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볼과 로고 이 부분을 이제 한꺼번에 지금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엠블렘을 기준으로 해서 엠블렘을 만들 때 어떤 형식, 그 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고 기본 심볼 부분을 삽입해야 하기 때문에 심볼 부분 디자인부터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자, 이미지를 이 형태를 그대로 만들려면 지금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조선을 그어 볼게요. 꺾어지는 부분하고, 자, 위에 꼭지점 부분하고, 자, 이 상태에서 렉탱글 툴로, 자, 이 부분 렉탱글 툴인데 이걸로 큐빅을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사각 렉탱글. 그리고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걸 그대로 더블 클릭해서, 자, 이 부분은 스케일 툴이에요. 자, 스케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포토샵에서 없는 기능들이죠. 이거는 이제 더블 클릭하면 몇 프로를 축소해서 카피를 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서 만약에 85%, 자, 카피, 그러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같은 블랙이라서 지금 카피가 됐어요. 자,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하고 블랙 앤 화이트, 여기서도 포토샵하고 똑같아요. 블랙 앤 화이트가 기본인데 이제 정경색하고 배경색이죠. 자, 정경색 배경색이고, 포토샵에서는 정경색 배경색인데 일러스트에서는 면색과 그 다음에 라인색으로 말할 수 있고, 만약에 라인을 없애려면은, 자,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라인을 없애려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면만 남게 된 상태에서,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위로 올려주면, 자, 양쪽의 선이 지금 만들어졌죠. 근데 다만 여기서는, 자, 이 부분을 꼭지점을 이 상태에서, 그걸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면, 자, 중앙점이 보이죠. 자, 이 중앙점을 쭉 이렇게 보조선을 가져와서 이렇게 중앙점에 놓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자, 이것도 포토샵하고 똑같아요. 패스 툴. 근데 패스 툴은 여기서 앵초점, 그러니까 이 앵초점을 플러스 해주는 거죠. 중앙 부분에. 자, 플러스 해줘서 이 부분을 쭉 올려서 이 선까지 이렇게 올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앵초점을 딱 추가해서 넣고 쭉, 근데 여기서 각도를 좀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 부분을 좀 잘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조금
조금 최대한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약간 올려주면 됩니다. 약간 두껍게 되더라도 살짝 올려주면 되고요. 자,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Y를 하면 얘가 이제 선 상태로 나와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정밀하게 볼 수가 있고, 보조선은 이렇게 똑같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약간 시각적으로 이렇게 삐딱한 느낌이 좀 들죠.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맞춰보는 거죠. 보조선으로 맞춰봐요. 사실은 시각적인 것과 이렇게 실제적인 치수와 사실 이 치수적으로는 맞는데 시각적으로는 좀 삐딱해 보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효과들을, 그런 것에서는 사실 시각적인 거를 좀 많이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치수가 문제는 없어요. 자, 컨트롤 Y 해서 다시 나오면 치수적으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대로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가로 라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가로 라인은 그대로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다만 조심할 건 가로 라인은 되도록이면 세로 라인보다 살짝 얇게 해주는 게 더 세련돼 보여요. 그게 똑같은 굵기로 하더라도 가로는 좀 얄풋하게 해주는 게 덜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똑같이 하더라도 가로를 똑같은 사이즈로 하면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은 문자 디자인, 레터링 디자인에서 많이 이제 쓰는 효과인데, 거기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실내 건축에서도,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쓰여요. 나중에 실내 인테리어 작업에서 가로 세로 라인을 이제 그런 효과를 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가로 라인은 되도록이면 이것보다 얄풋하게. 그럼 이 라인의 두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으면 윈도우에서 열면 돼요. 자, 트랜스폼 텍스처. 자, 윈도우. 여기 보면은 여기 트랜스폼. 자, 트랜스폼을 보면 이 클릭한 곳에 대한 치수가 나오죠. 와이드, 높이. 자, 이 전체의 와이드와 높이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께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라인을 그어 보세요. 그러면 이 두께가 나오죠. 좀 1.5, 1.4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69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그러면 와이드인데 여기서는 높이가 같은 거여야 되겠죠. 여기는 높이니까 1.254.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얇게 작업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작업해 버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두껍게 느껴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도 얘기할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이곳을 좀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자, 여기 이것을 이 매수로, 사실은 이게 지금 보세요,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아까 저기 이미지의 로고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미지 위에 넣을 때가 많잖아요. 자, 여기 배경으로 예를 들어서 배경색을 넣었다. 이 상태에서
보라색이니까 좀 그렇긴 하나. 블랙 뭐 자, 이렇게 넣으면 화이트가 나와버리죠. 그럼 화이트 나오게 하려면, 안 나오게 하려면 또 이거를 배경색을 찍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저기 많이 불편하죠. 만약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여기 찍어줘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조형적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빼줘 버려야 되겠죠. 자, 이 배경에서 얘를 빼줘야 돼요. 자, 혹시 모든 것은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 복사를 하나 해놓고 작업을 하는 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빼고 나면은 다시 빼기가 힘드니까. 자, 얘는 델리트하고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화이트로 해서 하나는 남겨놓고, 늘 하는 게 이제 한번 이걸 조형적인 작업을 끝내고 나면 다시 돌아가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해놓고, 이거는 이제 화이트, 그리고 라인은 없애고, 자, 배경은 빼놓을게요. 자, 여기서 앞부분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여기 패스파인더라고 있어요. 패스파인더로 가서 트랜스폼 패스파인더. 자, 여기 빼놨네요. 없으면 윈도우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앞에 부분 있는 것을 빼주는 작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도형을 이제 빼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굳이 양쪽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제 가볍게 이 부분은 뚫어져 버렸어요. 다음은 이제 이 지금 엠블렘 로고를 만드는데, 바탕에 약간 좀 색채가 있어야지 이 부분을 좀 그 과정에서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색채를 바탕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맨 뒤로 옮기고, 그 다음에 색채는 연한 색으로, 아주 연한 색으로 하고자. 배경이 이제 뚫리거나 뭐 화이트로 칠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기가 쉽게 뒤에 일단 약간 연한 색채를 놔두고 작업을 하는데, 이제 걸리적거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재워 놓겠습니다. 컨트롤 V, 락을 시켜 놓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들었던 이 심볼을 이용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 엠블렘 형식,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좀 정식으로 만든 형식,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이 부분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이것을 만들고 나면 나머지 것이 쉬워지니까 먼저 이걸 만들고 나머지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Alt 해서 가져와서 이 지금 그 엠블렘 원의 지름은 지금 트랜스폼이라고 열어보면 이곳에 나와 있어요. 43.5 이거든요. 그럼 대략 물론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추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보조선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그릴 수 있지만 지금 그려놓은 걸 조금 맞춰볼게요. 보조선은 이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정석이긴 합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보조선은 락을 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게, 락을 풀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가이드고 그리드죠. 가이드에서 언록 가이드를 하면 이 가이드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가이드는 델리트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가지고 내려올게요. 다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락을 시켜주는 게 작업을 하는데 더 좋습니다. 가이드에서 락을 시키고 이것만 움직여서 중심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거 중심을 맞출 때는 이렇게 움직여서 맞출 수 있고, 좀 더 정확히 맞추려면 컨트롤 Y 하면 이게 모든 게 라인 상태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확대해서 최대한 맞춰보고, 자, 이 정도면 최대한 맞췄고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Y 다시 들어와서, 자, 똑같이 43.5의 원을 만들게요. 자, Alt, Alt Shift를 할 때, 그 원을 그릴 때 Shift를 누르면 정원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타원이라는 뜻인데, 타원이 아니라 그냥 그리면 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정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중앙에서 출발하지 않죠. 이때 Alt를 같이 누르면서 Shift를 누르면 Alt, Shift 해서 중앙이 맞춰지죠. 이거를 연결했으면 한꺼번에 되는 건데 굳이 할 필요 없는 걸 했네요. 다시 일단 맞춰졌으니까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만들 때 이 지금 텍스트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 또 작은 원이 있고, 그 안에 지금 심볼을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텍스트를 쭉 연결하는 선을 아래쪽에 그 원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옵셋 패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냥 임으로 드래그해서 하는 방법 많이 있는데, 일단 저는 옵셋 패스를 먼저 이용을 해보고, 자, 오브젝트 패스에서 옵셋 패스에서 지금 프리뷰를 하면 아래로 돼 있죠. 이거는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5 하고, 프리뷰 하면 이렇게 원이 지금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안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 마이너스 4, 텍스트가 여기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더 맞을 것 같네요. 오케이.
나중에 조금 더 수정할 수 있긴 한데 일단 마이너스 6으로 일단 잡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원이 하나 생긴 거죠. 자, 이 원이 생겼어요. 자, 이걸 확실히 하려면 다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 그다음에 지금 블랙선을 지워버리면 지금 이렇게 되죠. 이 상태. 이 선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해 볼게요. 이거를 확대하려면 이 선 자체를 확대하려면 자 100%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아니면 단축키 S를 하면 스케일 툴이 나오고 여기서 약간 105 정도 확대를 해 볼게요. 그냥 확대. 그럼 살짝 확대됐고 많이 확대된 것 같으니까 일단 텍스트를 돌리고 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문제는 이 안에 원은 미리 만들어 놓아야지 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더블 클릭해서 카피를 한 95% 해서 카피를 할게요. 자, 이걸 카피를 하려면 이렇게 안으로 지금 들어가죠. 안으로 선이 들어갔고 카피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카피 100%가 아니라 95 해서 카피. 이렇게 하면 선이 이렇게 해놔야지 좀 드러나니까 선 상태는 놔두고 자, 이 상태에서 네, 오늘 돌려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T에 들어가면 쭉 누르면 옵셋 패스, 타입 언어 패스 툴이라고 나와요. 자, 이 툴은 선을 따라가는 툴인데 패스인데 선을 따라서 텍스트가 써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누르면 텍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텍스트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텍스트를 바꾸려면 지금 계속 우리가 세컨하우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희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할게요. S 여기 지금 둘 다 소문자로 됐으니까 다시 SE CONT HOUSE YOUR LIFE 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너무 큰 것 같죠? 그러면 좀 줄여주죠. 캐릭터 창을 열면 돼요. 여기서 텍스트를 줄여줄게요. 그리고 서체를 한번 좋은 걸 맞춰봐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이것을 정중앙으로 일단 맞춰줄게요. 자, 정중앙. 그럼 정중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텍스트가 이렇게 거꾸로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작업을 해 놓고 이것을 똑같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 서체를 좀 달리하긴 했는데 이걸 똑같이 해서 위쪽에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로테이트 R을 하고 그 다음에 Shift를 하면서 돌려주면서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위에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원하는 텍스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Shift를 누르고 서체를 바꿔갑니다. 이렇게 어떤 서체가 좋을지 한번 쭉 보면서 이 서체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번에는 지금 여기 이쪽하고 다르게 한번 이 서체로 해볼게요. 자, 서체가 어떤 거는 볼드체가 있고 어떤 건 없는데, 자, 이 서체에서 볼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너무 좀 사각형 느낌이 좀 많이 드니까 여기에 장을 좀 조정을 할게요. 여기서 한 90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너무 지금 바깥으로 안쪽으로 너무 들어와 있죠. 조금 더 중간 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자, 이 아래쪽도 해결을 할게요. 아래쪽 텍스트도 이하고 같은 텍스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처럼 명제로 좀 자그맣게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부분을 또 선택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걸 명조체로 이걸 한번 이서체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위아래로 한번 나왔어요. 자, 이 서체는 사실 이걸 보면 이게 너무 좀 많이 붙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자간을 좀 조정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아래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쪽으로 좀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 타이워너 패스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 플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프리뷰하면 텍스트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일단 오케이 하고 나와서 잠깐만, 나와서 여기 지금 캐릭터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그럼 점점 밖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텍스트가 나오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쪽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에 비해서는 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얘는 위로 하면 조금 너무 위로 간 느낌이 있고, 이것도 일단 조정을 할 때 뭐 2로 돼 있다. 근데 1.5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1.5 직접 이렇게 쳐버리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로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6, 한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서체로 해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는 거. 그 대신 또 이거에 대해서 스페이싱 부분도 아까 타이워너 패스 더블 클릭하면 스페이싱이라고 있어요. 스페이싱. 자, 스페이싱은 자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글씨와 글씨의 간격. 자, 이 부분을 프리뷰, 지금 오토로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바꿔보는 거죠. 뭐 12, 뭐 이렇게 수치를 높이면 이거는 지금 붙게 돼 있고, 수치를
스페이스를 좀 낮추면 좀 더 떨어지죠. 이 스페이싱이. 자, 그거는 디자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일이고, 잠깐만, 이 정도로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원형 부분은 화이트로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여기 뒤에 배경에서 빼줘 버릴 거예요. 그래야지 움직일 때 같이 같이 움직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같이 그룹만 지어서도 안 되고, 배경에 어떤 색이 있을 때 이것이 아무데나 이렇게 움직여도 뒷배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여기 원에서 이 그레이색 원에서 이 화이트 원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심심하니까 선을 하나 더 안쪽에 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안쪽 원은 뭐 스케일 툴로 해도 되고, 아까 사용했던 옵셋 패스를 사용해도 되고, 옵셋 패스를 사용하면 여기 지금 프리뷰 마이너스 6은 안 되겠죠? 마이너스 1. 자, 이 정도 마이너스 1 정도로 여기서는 해볼게요. 자, 오케이.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없애두고, 자, 이 부분 여기는 지금 라인을 얘도 없애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앞에 것을 빼줍니다. 그리고 얘는 자, 이렇게 뒤로 가면 지금 이 상태는 이제 텍스트에서 지금 이 배경이 보이죠? 이거는 지금 원형 자체가 동그란 도넛 형태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은 색채를 이거하고 맞춰주는 게 좋겠죠? 블랙보다. 근데 다만 이것은 지금 선인 상태예요. 선. 근데 선은 항상 여기서도 불안정한 상태예요. 선은 반드시 면을 만들어주면 이제 완성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선 두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난 다음에 자, 스트로크 들어가면 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선 두께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살짝 얇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얇은 거, 아까 여기 약간 두꺼우니까 뭐 0.9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를 패스 들어가면 아웃라인 스트로크라고 있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해주면 이것은 이제 면이 됐어요. 선 두께만큼의 면이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선으로 같은 색으로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원이 됐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 심볼 가지고 와서 Alt 만들었던 거, 이걸 더블 클릭하고, 사이즈는 좀 많이 줄여주는 게 좋겠죠. 70 정도. 그리고 이거는 자, 엠블렘 형태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블랙 진한 바탕에 연한 텍스트로 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한 바탕에 좀 더 진한 텍스트를 썼어요. 어떤 디자인을 하더라도 본인이 뭐 마음에 들고 또 의도한 바에 맞으면 그것이 또 그것에 맞게 사용하면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한 거고요. 자, 여기서는 굳이 여기에 텍스트를 이 디자인에서는 이거 지금 이 색과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 한번 맞춰보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죠.
그 다음에 since 1969 같은 경우 alt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붙이고, 여기서는 지금 화이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상태에서 그냥 배경을 빼줘 버려도 되는데,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짝 옆으로 옮겨 놓고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할게요. Alt 복사를 하고, 이 상태에서 자 이거는 크리에이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상태인데, 이 부분 텍스트를 문양으로 깨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여기 지금 크리에이티브 아웃라인이라고 오브젝트 타입, 여기 타입에 들어가면 크리에이티브 아웃라인이라고 있죠. 이걸 해주면 이거는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그림이 돼 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입에서 크리에이티브 아웃라인을 해주면 이렇게 지금은 더 이상 이제 텍스트가 아닌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모든 인쇄나 뭐 다른 매체에 보낼 때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룹을 지어서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엔 텍스트를 고칠 수가 없어요. 뭐 자간도 고칠 수 없고, 또 뭐 문자 뭐 오자 나거나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놔두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아웃라인을 해주는 거죠. 혹시 또 다른 걸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살려두고 복사를 해서 아웃라인을 시킵니다. 자, 이런 방법.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리려면, 그리고 이렇게 약간 빈티지 느낌 나게 하려면 자, 이것을 그대로 알트에서 복사를 할게요. 자, 두 개를 복사를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참 아웃라인이 된 거라서 얘를 빼고, 아웃라인이 되지 않은 상태 이거를 가지고 알트 두 가지를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일단 얘는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넣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런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하기 위hen 지금 이미 가장 정교하게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아주 쉬워요. 자, 이거는 뭐 여기서는 선을 없애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약간 진한 색, 자 블랙으로 해놓고, 면이 아니라 라인을, 자 면의 색을 칠할 때는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되고, 라인의 색을 칠할 때는 라인이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라인 부분을 독특한 라인으로, 캘리그래피 라인으로 바꿔줄게요. 자, 윈도우에 가면 브러쉬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여기서 아티스틱 이 부분에 캘리그래픽이라고 있죠. 이걸 하나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윈도우 브러쉬 라이브러리 아티스틱 안에 들어가면 초크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캘리그래피의 느낌이 나게 하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두께로 이렇게
이 선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상태. 뭐 이런 것만 해도 효과를 달리 줄 수는 있는데,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방법이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선이 너무 두껍죠. 이렇고, 그 다음에 지금 색이 조금 더 진해야지 감이 올 것 같죠. 얘는 90으로 했는데, 자, 모든 걸 블랙 앤 화이트로 하고 나면, 블랙 앤 화이트, 자, 블랙으로 할게요. 얘는 선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이 상태로 와서 다시 할게요. 자, 이 선을 두 개, 이 원에 대한 선이죠. 이 원의 선. 다른 이 텍스트에 있는 선이 아니라 이 원의 선. 이 원의 선을 선택을 해야 돼요. 면을 선택하면, 잘못하면 그 막 다른 색으로 면이 돼서 좀 많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선과 면 선택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90. 색을 바꿔주거나 할 때, 이 상태에서 초크 부분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 이 상태.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방법대로, 여기는 텍스트가 약간 더 크면 더 효과가 나겠죠? 그럼 텍스트 크기를 좀 키워주죠.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캐릭터에서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자간이 너무 벙벙한 것 같아요. 그럴 땐 타입 언어 패스 스페이싱을 잠깐만요. 프리뷰 하고 조금 더 6. 그럼 좀 더 붙었죠. 이것도 이제 시프트해서 위로 가거나 아래로. 좀 너무 벙벙한 느낌이 별로인 것 같고, 한 이 정도. 아까 한 거보다 텍스트 크기를 키웠으니까 크기를 키우고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을 플립시켜서 똑같이 세컨 하우스 유얼 라이프, 세컨 하우스 포 유얼 라이프인데 포가 빠졌네요. 앞에 쪽에서는 내가 포를 썼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미 아까 크리에이티브 아웃라인을 했으면 텍스트를 추가할 수가 없죠. 이것도 세컨 하우스, 이 정도로 돌려주었어요.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해놔도 되고, 자, 복잡하면 신스를 빼버리면 되겠죠. 가장 간단한 뭐 정각 느낌이 난다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효과,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더 간단하죠. 그냥 이 부분을 해서 자꾸 스케치업이나 캐드의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또 바꾸면 명령어가 그때 게 또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더 가까운 이거와 이거 두 개를 복사를 해올게요. Alt. 자, 복사해 왔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텍스트를 키우고,
이 정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한 110? 이 정도로 하면 돼. 조금 더 키워도 되겠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지 않으려면 뭐 S 해도 돼요. S. 근데 S하고 드래그, 근데 드래그를 이렇게 키워주면서, 다만 Shift를 누르면서, 그래야 같은 비율로 키워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사실 크기가 너무 크죠. 주의할 게, 이걸로 Shift를 누를 때는 이 점들을 딱 클릭을 해야지, 만약에 중간에 클릭을 하면 사이즈가 정비율로 되지 않고 이렇게 Shift를 누르더라도 정비율이 안 되고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상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심볼을 활용해서 또 이 엠블렘 형태 안에 심볼을 넣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